안녕하세요. 화통치기 배성은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괜히 힘들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데요. 스트레스를 푸는 힐링의 방법 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음악을 많이 꼽습니다. 목소리 또는 악기의 소리, 음악에는 다양한 소리가 담겨져 있죠. 사람이 힐링을 느끼면서 편안하고 아름다운 소리도 바로 사람이 만듭니다. 오늘의 멘토는 깊은 울림의 소리를 만드는 분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토크 콘서트 화통 오늘의 멘토 기타 제작가 김희용 멘토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기타 제작자 김희용 씨라는 이름을 이제 처음 딱 먼저 들었을 때 굉장히 맑게 생기셨을 것 같은데 예상이 딱 맞았어요. 얼마나 편안해 보시고 맑으신지 좋게 아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김희용 멘토의 기타 이름이 알마. 예. 네. 이게 스페인어로? 예, 스페인어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네. 왜 스페인어로 정하셨고 왜 영혼이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 악기라는 것이 네. 일일이 이제 손으로 이제 나무로 빚어서 소리를 빚어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작자의 혼을 담아서 만들게 아. 되는데 내 마음을 담으니까 당연히 이제 내 영혼으로 이제 하고 싶었지만 영혼 기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이제 이름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감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마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화통에 빠질 수 없는 감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셨죠? 화통 클럽과 안재영 변호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는 영춘 브라더스입니다. 저도 소통남 황수동입니다. 안지영 변호사입니다. 환한 미소로 나오실 때 또 네. 영혼 얘기하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야기가 상당히 가슴을 막 꽂을 것 같은 네. 아주 강한 느낌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잘 보여서 저분이 직접 만든 기타를 선물 받고 싶고 어머 역시 어머 선물 홈페 받는 걸로 안무져라. 비싸지 어머 않나요? 홈페 안무져라. 선물 역시. 받는 걸로 저는 그래서 기타를 열심히 배워서 수작업으로 한 건 비싸요. 수제는. 비싸겠죠? 그러면 수제 소세지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도 비싸지만 받아가지고 제가 기타를 열심히 배워서 그걸 연주하는 모습을 제가 꼭 보여드리도록 듣지 하겠습니다. 않으셔도 되고요. 네. 자, 이번 순서는 화통 멘토라면 꼭 만나야 할 순서입니다. 화끈한 프로필 시간인데요. 화끈한 황수동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소통남 아나운서 황수동입니다. 오늘의 화끈한 프로필 준비했는데요. 잘 들어주세요. 자, 오늘의 멘토 수제 기타 제작자 김희홍. 중학생 시절 기타 소리에 반해 클래식 기타와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직접 스스로 기타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연습해서 처음 기타를 혼자 만든 게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와우. 30여 년이 지난 지금 기타 제작자로서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명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김희용 멘토. 인생을 걸 수 있을 만큼 좋아하는 일이고 꿈이었기에 멈출 수가 없었는데요. 김희용 멘토의 기타의 이름은 알마, 바로 영혼이라는 뜻이죠. 김희용 멘토의 기타는 현재 세계 여러 나라의 유명 기타리스트가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꿈이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한다고 얘기하는 김희용 멘토. 혼을 담아 기타를 만드는 김희용 멘토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김희용 멘토의 화끈한 프로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주실 건가요? 한국에서 기타 음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타라는 악기는 원래 서양 악기이고 우리는 이제 역사가 이렇게 짧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이제 좋은 명기를 만들겠다라고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꾸준히 추진을 해왔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죠. 네.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던 과정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네. 예, 그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희영 멘토의 화끈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바람이 부는 이 길을 따라 발길이 닿는 그곳을 향해 복잡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잠시 길을 걸어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기타를 만드는 제작가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다 이제 꿈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 꿈을 이루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러면 이런 꿈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쉬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치가 높고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자기 자신을 개발시켜 나가야죠. 저 같은 경우에는 꿈이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되었어요. 저희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작은 매형분이 기타를 굉장히 연주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 이전에는 기타를 몰랐죠. 이렇게 그냥 지금 이렇게 반주하는 그런 거로만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 좋은 연주를 눈앞에서 딱 들으니까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이 또 있구나. 내가 몰랐던 게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일단 기타를 잘 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 사람도 손가락이 5개고 나도 손가락이 5개니까 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도 분명히 많이 노력을 했고 나도 많이 노력을 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마음을 가진 동시에 매형분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제가 그 악기를 빌려서 사용하게 됐죠. 상처 안 내고 잘 쓰고서 돌려드리겠다 해서 그걸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다시 돌려드리고 제 악기를 준비를 하려고 했더니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이걸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일단 장만을 하긴 해야 되겠으니까 형이 사용하던 이렇게 소위 포크 기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형한테 받아서 그걸로는 할 수가 없고 클래식 기타로 이제 바꾸어 왔죠. 바꾸어 왔는데 도저히 연주할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좋은 거를 연주를 하다가 3년 동안 푹 빠져서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싼 거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 소리도 아니고 힘들고 이건 뭐 아주 기분이야 이건 말이 아니에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고민을 한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마침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책을 하나 사오셨는데 기타 제작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제목이 그냥 큰 제목으로 기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부제가 Renaissance from the Rock 이렇게 돼가지고 기타의 모든 역사, 기타 연주자들의 역사, 포크 기타, 일렉 기타, 클래식 기타, 장인들 소개, 명기들 소개, 뭐 모든 것들 다 있었습니다. 영문판으로 한 700페이지 되었었는데 그거를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론적 이제 바탕은 쌓았습니다. 그래서 기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구나 단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막상 제 기타가 그렇게 아주 안 좋으니까 이 녀석을 한번 어떻게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기타는 앞판에 이게 진동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하나를 꼽으라면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걸 한번 교환을 해보자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탁 뜯어냈죠. 뜯어내는 순간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무엇을 알았냐면 그것이 합판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악기를 합판으로 만드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역시 이러니까 소리가 안 좋았었구나. 그래서 온 집안을 뒤져가지고 창고에서 이제 결이 고운 소나무 종류의 결이 고운 나무를 발견해서 그걸 깎아서
거기 책에 나온 도면대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교환해서 붙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시도죠. 연주를 하다 보니까 결과가 어땠을까요? 예? 좋았습니다. 물론 합판보다 훨씬 좋죠. 좋았는데 그 좋은 게 마음에 드는 게 일주일을 못 가요. 좋긴 좋은데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야, 이거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좋았는데 내가 그래서 좀 잘못했다.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었어요. 또 반복. 그러다가 그 당시에 이제 보통 기타는 줄이 6개인데 10줄짜리 기타가 있습니다. 10줄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악기를 또 만들고 싶어서 그걸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탁 걸리는 게 생겼어요. 기타에 보면 이 프렛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손 누르는 부분에 거기에 이렇게 쇠로 이렇게 음을 이렇게 간격을 맞춰주는 그 박히는 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프렛이 긴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넓으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걸 그대로 뽑았다가 다시 끼우고 뽑았다가 다시 끼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10줄짜리를 새로 만들려니까 그게 새로운 게 필요했어요. 그 새로운 것은 원래는 이렇게 철사 이렇게 두루마리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쓰는데 그거는 큰 공장에 가야 있겠죠. 개인이 구입할 수도 없는 물건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물어서 큰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알만한 이제 큰 회사를 찾아갔어요. 버스를 타고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버스를 타고 거기를 찾아가서 딱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제 마음은 그랬죠. 조금 사오려고 경비가 딱 막아요. 어디 가느냐? 이런 걸 좀 사러 왔습니다. 외부인 출입 금지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나 고민스러웠죠. 그래서 이제 한 5분 서 있으면서 머리를 긁적거리고 있는데 안에서 누가 나옵니다. 그거 제가 원했던 거 그거를 이렇게 쥐고 이렇게 나옵니다. 무조건 인사를 했죠. 제가 이걸 갖다가 좀 사러 왔는데 여기 지금 들여보내주질 않아서 좀 곤란해하고 있는데 혹시 그거 조금 파실 수 있겠는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를 위아래로 쓱 보더니 뭐 하는 아니냐. 이게 기타를 취미로 만들고 있다. 근데 이렇게 넓은 거를 필요로 해서 지금 사러 왔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 간격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똑같이 하느냐 그러더라고. 어떻게 결정하나 그래. 제가 계산해서 다 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놀래요. 아니 이 업계에서 수십 년 동안 온 사람도 이거를 모르는데 학생이어가지고 이걸 제가 다 계산하는데 어떻게 하냐 물어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큰 공장에 이 지판 부분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회사의 그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었더니 그럼 우리 공장도 한번 구경하고 이것도 내 공짜로 주겠다. 해서 밥까지 잘 얻어먹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I feel like so much has gone. 저는 정말로 기타를 하고 싶었고 연주를 하고 싶었고 만들고 싶었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타 전공 학과도 없었고 기타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외국으로 유학을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기계공학 쪽으로 가긴 했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 열망은 점점 커져갔죠. 꿈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아까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제가 집에서 혼자서만 계속 만들어 왔고 생각만 했고 이론적 바탕은 조금 있지만 실제 실무적 경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회사에 거기도 보면 한 달에 한 2,500대 정도씩 완성되던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급 악기를 만드는 파트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연구실도 있을 것이고 그쪽을 한번 가보자. 날 거기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네 같은 사람이 일할 때가 아니래요. 너무 환경도 열악하고 돈도 작고 힘들고 어렵대요. 좀 그런 거 바라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꼭 하고 싶다. 그래서 고집을 부려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서 처음에 배운 점이 있는 게 어렵게 하는 작업들만 배웠는데 굉장히 쉽게 하는 이런 기계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쉽게 간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런 거는 이 방법은 아니다 싶으면 배제를 하고 이거는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하면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3달 정도 하고 이제 지나니까 제가 더 이상 거기서 배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3달 뒤에 결국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저희 형의 그 친구분이 이렇게 조각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결혼식장에 전통 홀리에 하면 거기 뭐 원앙새 이렇게 2마리 이렇게 그런 거 있죠? 그걸 조각을 하는데 그 기계로 하는 거 아니고 전부 사람 손으로 깎습니다. 깎는 사람마다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걸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 책상 위에서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이 이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형님 제가 절반을 좀 사용하면 안 될까요? 제가 월세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락에 이렇게 거기서 자면 되고 제가 이렇게 기반 없이 마냥 시작을 했던 이유가 정말 아무런 기반이 없이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돈이 없어서 막상 이제 뭐 시작을 하니까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던 악기를 제 선생님한테 가져가서 이걸 좀 팔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조그만 기계하고 연장하고 이런 걸 몇 개 사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1988년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은 고생문이 환히 열린 거예요. 지금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은 눈물이 나서 저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스토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 사무실 같은 그런 거 똑같이 생겼는데 그걸 하나 또 얻고 그리고 거기 이제 길가예요. 거기가. 길가이기 때문에 또 앞에 마침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봐요. 들어와요. 어떤 사람 물어봐서 기타 가르쳐 주나요? 아니요. 또 물어봐요. 아니요. 나중에 안 되겠어요. 야, 가만 이거 봐라. 레슨하자. 그래가지고 공장을 이전하고 거기에 레슨실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외부 출장 강의를 많이 나갔어요. 일주일에 그 당시에 7군데를 나갔으니까 하루에 한 군데를 하면은 일주일이 꽉 차지만 사실 하루에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뭐 월수금 하는 데도 있고 화목토 하는 데도 있고 막 이렇게 겹치니까 하루에 3군데 4군데를 다녀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고 치열하게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정말 좋은 연주를 하고 싶었고 좋은 악기를 만들고 싶었는데 악기를 만들다 보니 섬세한 일이니까 악기를 만들다 보니까 손톱이 자꾸 망가져요. 사포를 하다가 갈리기도 하고 뭐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습을 못해요. 뭐 본드도 막 묻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지저분해져요. 그렇다고 요것만 관리를 하자니 악기를 못 만들고 악기를 만들자니 연주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큰 딜레마에 빠졌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거기를 전부 정리하고 제작만 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타리스트들은 굉장히 많고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3살, 4살 때부터 정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커리어를 이어왔는데 저는 겨우 중학교 때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저들을 이길 수는 없겠다. 하지만 제작은 좀 다르니까 한번 제작을 한번 전념해보자 하고서 열심히 일을 하는 도중에 손을 딱 다쳤어요. 손가락을. 그래서 그때 딱 제가 처음에 다치자마자 느낀 게 물론 사소하게 다치는 거는 제가 다쳤다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항상 오른쪽에 칼이나 무엇을 들고 있기 때문에 왼손이 항상 다쳐요.
그래서 뭐 이쪽 어깨에서는 뭐 어지간히 다친 거는 다친 게 아닙니다. 뼈가 다치면 다쳤다 해요. 그래서 이제 기계톱에다가 딱 잘못해서 들어갔는데 1초에 7바퀴 반 도니까 한순간에 나가요. 제가 기타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많은 선배들, 제작 선배들 만났을 때 보니까 오래 하신 분들이 손이 성한 분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야, 저분들도 내가 조심하는 것만큼 저분들도 조심을 했을 텐데 저분들이 다쳤다. 그럼 나도 다칠 거 아니겠는가? 나야만 특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젠가는 각오를 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다면 손가락 하나 정도 내가 줄 수 있다. 내가 이거는 못 주겠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러면 나 포기한다. 요거 정도는 줄 수 있겠다. 그랬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살짝 끝을 이렇게 세로로 잘라가지고 손가락은 괜찮아요. 근데 좀 불편하긴 한데 괜찮긴 해요. 이거보단 낫잖아요. 가로보단 낫잖아요. 세로가. 그때 탁 다치자마자 들은 생각이 나에게도 올 것이 왔는데 아주 가볍게 왔다.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뒤로는 안 다칩니다. 애지간해서는. 그리고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한계에 부딪혀요. 저도 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고, 예를 들어서 악기를 만들 때 앞판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디자인들이 악기마다 다 다릅니다. 미세하게. 미세하게 다르면서 소리도 다 다르고 개성도 달라요. 제가 원하는 소리를 찾기 위해서 한꺼번에 20여 대의 악기를 전부 다른 디자인으로, 유명한 디자인들을 전부 모아서 다르게 만들어서 나중에 결과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이거는 내 스타일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는 건 배제하면서 한 5개 정도까지 줄였어요. 거기서 찾아야죠. 이제 찾는데 쉽게 찾아지질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최고의 재료를 생각하고 최고의 정성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외국의 명기들하고 비교하면 알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만큼. 접근은 했는데 차이가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모르겠어. 그래서 고민에 빠졌는데 1994년인가 3년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그때 미국의 유명한 명공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로버트 럭시라고 제가 지금 스승으로 존경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신 이유가 한국에서 이제 마스터 기타 제작 교육을 하러 오셨어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작업을 하는 거죠. 같이. 질문과 대답 포함해서 그분이 가지고 온 재료로 질문 대답하면서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루에 10시간 꽉 채워서 일을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언제 기타를 만듭니까? 그런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네크 부분에 지판을 딱 붙이지 않습니까? 붙이는 과정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붙여서 놓고 이렇게 보고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본드를 이렇게 해서 붙이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인데 그 양반은 본드도 안 바르고 그냥 이렇게 딱 붙여서 재보고 다 묶어요. 다 묶어. 그 다음에 점검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다 풀러서 이상이 없으면 그때 다시 발라요. 그러니까 2번씩 가는 거예요.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나올까 생각했는데 일주일 만에 제가 만든 악기를 딱 제가 쳐보고 제가 놀랐어요. 지금까지 만들던 거는 너무나 달랐고 이분이 하는 방식은 나도 자부를 했는데 나보다 더한 거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엉터리로 만들어 왔는가를 깨닫게 해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자마자 희망이 하나 생기면서 절망이 또 생겼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알았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길을 찾았습니다.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한국에서 그렇게 만들면 생산량이 반의 반으로 줄어요. 그러면 고가가 돼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사겠습니까?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자본이나 여유가 넉넉하면 1년, 2년, 3년 시간을 쭉 두고 수입이 없더라도 좋은 악기만 계속 꾸준히 내보내게 되면 단가가 비싸더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워낙에 없이 시작했으니까. 그러다 보니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다시 접었습니다. 접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레슨을 다니면서 고급 악기만 만들면서 힘을 비축하자. 근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결국에 가서는 인테리어 하는 업종까지 손을 대게 되었어요. 말이 인테리어지 처음에 갈 때는 진짜 일용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3년 만에 인테리어 업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돈을 좀 많이 모았어요. 모아서 제 생각은 이렇게 충분히 돈을 모은 다음에 악기를 하자. 그러는 과정에서도 저녁 시간에는 제가 악기를 계속 만들었죠. 판매는 안 하고 만들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한 기타가 한 20대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씩 이제 또 친구들한테 선물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많이 공부를 했던 게 저 나름대로 만들면서 2, 3년 동안 그거를 계속 보고 점검을 할 수 있었다는 거. 1년 뒤에 소리가 어떻게 변하고 2년 뒤에 어떻게 변하고 3년 뒤에 변하고 그런 부분을 전부 점검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공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죠. 큰 공사에 손을 댔다가 확 털었어요. 원래 그런 업종에 이제 나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완전히 준비를 해가지고 참 멋있게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깨달은 게 어차피 인생은 오르막내리막이다. 내가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그걸 기다리려면 세월은 가고 언제 할지도 모른다. 미래를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갔습니다. 나는 좋은 악기를 그대로 내 뜻대로 만들겠다. 죽지는 않겠지.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그때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기타를 만드는 제작 동영상도 올리고 또 연주 동영상도 많이 올리고 하면서 이제 소신껏 만들기 시작하니까 한 분, 두 분 이제 알아주고 와주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충분하지 않았죠. 그러던 차에 2004년도에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중국의 중앙음악학원 그 최고 교수님을 만나러 가게 됐어요. 기타를 들고. 근데 우리는 이제 학원 그러면은 일반 사설 학원을 생각하지만 그런 학원이 아니고 우리의 그 종합예술학교 그런 이름으로 그러니까 학교를 걔네들은 학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최고의 학교죠. 거기 대학 과정에 있는 그 교수님을 만나서 악기를 보여드리고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외국과의 거래를 거기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거기에 이제 한번 본물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태국 쪽으로도 열리고 러시아 쪽으로도 열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글로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이라는 게 사실 용감하게 밖으로 나가서 그쪽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하고 넓게 보는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의 경우에 국내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많이 했을 때는 그렇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외국으로 나가서 외국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오히려 쉬워지더라고요.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내 어두웠던 삶들이 저녁이 되면 외강으로 스미의 꿈을 꾸다 밤에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하는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우리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이 견딘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모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참사랑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그 명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는 어떤 명장에게도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누군가가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네. 그 말을 믿고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들으면서도 저렇게 힘든 길을 걸어오셨구나.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런 얘기를 친한 친구들한테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마음이 아파서 저도. 이제 또 진짜 중간중간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경험이 고될수록 더 값진 악기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악기의 소리에도 또 많은 것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닿고 정성과 마음이 닿기 때문에 더 큰 감동이 전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희용 멘토께 궁금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이 정말 다 많으셔가지고 저희 잠깐 쉬는 시간 사이에서도 질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화끈한 톡! 자, 오늘 화통클럽 함께하고 있는데 얘기 들으면서 기타를 잘하시는 우리 박용관님 어떠셨어요? 아 저요? 네. 왜 갑자기 저한테? 아니, 아니, 기타. 기타를 밴드도 하실 있는데. 줄 알잖아요. 근데 기타를 치죠. 예전에 교회 오빠. 그렇죠. 네, 교회 교회 다니면 하시고. 네. 그 당시에 무조건 기타를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가요대백과라고 해서 책자가 이렇게 두꺼운 노래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기타 입문 딱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C, A 마이너, D 마이너, G7 하면서 너의 침묵에 당당당당당당당 마음 이거를 항상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는 두 번째 코스가 아삐바 바람이 치던 짜자자 장자가 짜자 이렇게 해서 그랬던 기억이 좀 나요. 근데 기타는 왠지 모르게 사람들의 삶하고 좀 많이 연관이 좀 있습니다. 추억하고도요. 저는 오늘 이렇게 강연을 들으면서 네. 네. 아직 기타 소리는 듣지를 못했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느낌, 기타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와닿잖아요. 조근조근 얘기하시는 게 어떤 기타 소리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굳이 기타 소리를 안 들어도 굉장히 기타 소리가 좋을 것 같다. 저 죄송한데요. 그런 네. 아부는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한 사람한테 밉시다. 저는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근데 하나를 제작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예, 연주용 악기의 경우에는 3달 보고 있는데 한 개를 하는 게 아니고 한 4개 정도를 같이 4개를 3달 정도 걸립니다. 그럼 가장 오래 걸린 기타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9개월? 하나 만드는데? 네. 하나 만드는데 9개월이요? 예.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3달 공정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신기한 게 아까 처음에 이제 제작 얘기해 주셨잖아요. 처음에 학생 때. 네. 보통은
이제 좋은 악기가 갖고 싶으면 아 내가 지금 치는 악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아 좋은 악기를 갖고 싶다 하면 돈을 모으잖아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래서 돈을 모아서 좋은 악기를 사잖아요. 사죠. 근데 내가 좋은 악기가 갖고 싶다. 기타를 만들자.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정이 어려워도 이제 나중에 돈을 모아서 나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 두 분 사람들은. 만담하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제작을 만담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가 너무 신기해요. 저희 아버님께서 젊으셨을 때 이렇게 목공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처녀들 이제 시집을 가고 그럴 때는 장롱을 재능 있는 목수들한테 맡겨서 그 장롱도 짜고 서랍장도 짜고 해서 이제 혼수로 가져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그런 일을 하셔가지고 연장 같은 게 다락에 많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또 보고 또 어렸을 배우고. 때부터 환경이 그 됐네요. 연장을 가지고 장난감을 깎아서 제가 가지고 놀고 그럼 손재주가 있었던 거네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 소리를 잘 나게 해야 되고 특히 그런 소리를 위해서 하는 어떤 특징적인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노하우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근데 괜히 그것을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노하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외국에 이제 여러 제작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교류를 하게 되다 보면 정말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방법을 해봤더니 이렇게 결과가 좋더라. 너 해봤니? 이러면서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서로 실력이 늘지요.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해주고 상대방이 경험한 것을 전해주고 이러면서 공동으로 발전합니다.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아까 화판 이야기 하셨고 네? 합판으로 되어 있어서 예, 그 기타 소리가 안 좋았다. 네. 그럼 이제 나무 고르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나무에 따라서 그 소리가 정말 많이 달라지던가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 많이 다릅니다. 아, 예, 많이 다른데 저는 요리에 비유를 해요. 네. 요리를 하는데 중요한 점은 재료도가 좋아야 되고 요리사의 실력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두 개 다 중요합니다. 하나만 잘못돼도 네. 좋은 요리를 만들 수가 없지요. 제가 요리를 하는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맞아. 아니 나무는 그러면 어떤 나무를 쓰나요? 이게 양악기이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사용되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럼 보통 나무 이름이 어떤 예, 나무가 이 좋은 부위별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소나무로 만들어 보셨습니까? 예전에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죠.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멘토님 강의를 들으면서 중학교 때 한 번에 어떤 걸 빠지고 나니까 본인이 어떤 즐거움을 거기서 찾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와서 결국엔 관심이 꿈이 됐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와서 삶이 된 것 같아요. 그 한 번도 그러면 그런 이탈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어요? 너무나 힘들 때는 내가 왜 이 길을 왔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겠죠. 그다음에 순간이고 예,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프로필을 말씀드릴 때 고3 때 제일 처음 제작했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2학년, 사실 2학년 때쯤 됐어요. 그래 고3, 고2 때는 기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수능 공부를 해요. 그렇죠. 그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떤 반대가 있으셨는지. 다행히 일단 집에서 제 방에서 만들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포하고 막 이런 뭐 나무 부스러기 나오고 먼지 뽀얗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잔소리를 많이 들었죠. 책이 나와야 되는데 나무 부스러기가 나오니까. 예. 근데 저는 직업상으로 변호사다 보니까 남들이 납득 못하는 애매한 점을 자꾸 계량화하고 객관화시켜서 모두를 설득하는 게 제 직업이에요. 그게 제 직업인데 이제 명기라는 표현은 사실 소리라는 거는 듣는 사람마다 좀 듣기에 다를 수 있고 이 사람이 좋다고 해도 내가 더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좀 부드럽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악기를 만드셨는데 저거보다는 내가 만든 악기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저게 더 명기로서 인정을 받는다던가 혹시 반대의 경우가 없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악기라는 것이 딱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만으로서 좋은 음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나무에서 저는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만들었을 뿐이지 음악을 만드는 사람은 연주자의 몫이에요. 그리고 또 그 연주자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주자라면은 당연히 자동으로 명기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상대적인 겁니다. 정말 연주자들이 사용하는 훌륭한 악기들은 다 좋지만 일반인들이 손을 대서 연주해서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아요. 연주 능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포크 기타도 혹시 만드시나요? 주문이 있을 때만 만듭니다. 일반 생산은 안 합니다. 그럼 포크 기타랑 클래식 기타랑 일단 차이점 혹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용도가 다르지요. 음악도 다르고. 사실은 올게닌과 피아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잘 모르겠는데 음악은 완전히 다르죠. 뛰어난 연주가를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악기를 한번 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주셨다든지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름이 없었을 때 중국에 가서 이제 그 중요한 젊은 연주자 둘을 만났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하는 의미로 그 친구들이 내 악기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축하하는 의미로 한 개씩 더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이야. 그 이외에는 모든 연주자들이 다 돈 내고 사야 됩니다. 저는 사실 가장 궁금한 게 만드신 악기 중에서 가장 비싼 악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비싼 악기의 가격이 어느 정도 선인지. 우리 뱀치 눈빛이요. 다른 가격 얘기 나오니까. 다른 악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싼 거지요. 기타라는 악기가. 네네. 물론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타라는 악기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유명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아무리 좋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도 현실적인 가격은 1,000만 원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그런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네. 사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현악기 중에 대표적인 뭐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예? 200억 뭐라고요? 이상. 뭐라고요? 바이올린 아리스토텔레스? 우리는 그렇게 들렸는데. 뭐라고 하셨죠? 예. 그런 현악기는 또 사실 새 악기인 경우에 또 그런 가격대가 형성되질 않아요. 그 그만큼 현악기는 세월이 세월이 묵으면서 좋은 연주자들이 그걸 사용하고 네. 세월이 바뀌면서 점점 에이징이 돼서 좋아지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가치를 더 두는 것이고 네. 이제 일반 전공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그걸 계속 연주했다면 또 그런 가치도 안 될 겁니다. 유명한 연주자들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타는 아마 네. 나중에 분명히 세월이 좀 더 지났을 때 한국에 스트라디바리라고 불려질 건 분명히 느꼈어요. 제가 보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내 딸내미 하나하나 이렇게 열정을 다하시고 마음을 다하시고 여기에 영혼까지 같이 불어넣는데 분명히 그렇게 되실 거라는 생각을 저는 듭니다. 근데 어쩜 이렇게 그 기타에 대해서 이 진심이 이렇게까지 담겨져 있다는 거 여러분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순수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순수하신 느낌. 그 멘토님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강력한 어투는 아니지만 강력한 열정을 만났고요. 강력한 열정 속에서 역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맞아요. 삶으로 연결을 시키는 게 그게 바로 꿈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그 길을 좀 봤습니다. 진짜 네. 많은 강사들을 만나면서 조용하게 심장을 울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요.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저희는 이제 궁금한 점을 많이 여쭤봤는데요. 여기 오신 방청객 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시겠어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이제 전 세계 많은 기타리스트 분들이 멘토님의 기타로 연주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기타리스트가 있다면 어떤 만남이 있는지 궁금해요. 물론 다 소중한 제 친구들이고, 다 의미가 있지만,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본다면은, 제가 한국에 이제 내한 공연을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한국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게 중국 친구들하고 연결해서, 내가 연주자를 보내줄 테니까 같이 한번 공연을 만들어 보자 해서 여러 도시를 순회를 시키는데, 그래서 러시아 연주자가, 에카테리나라는 연주자가 있어요. 그 친구 공연을 할 텐데, 그 친구를 혼자 중국에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책임의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갔는데 그때 뭐 한 3년 전인가 그렇습니다. 50년 만에 더위인가 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치박이라는 중국
중심에 있는 그 도시 그쪽에 갔었을 때인데 40도가 넘었어요, 여름에. 근데 더 웃기는 게 습도가 높고 바람이 안 붑니다. 공기가 정지돼 있어요, 그대로. 그게 느껴지는 게 가로수가 이렇게 있으면 나뭇잎파리가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어떡해. 그래서 너무 더워서 고생을 하고 말만 들어도 제가 덥네요. 예, 정말 그때 고생했던 기억, 예, 뭐 그런 기억들이 또 나고 처음에 아무래도 중국에 갔었을 적에 거기 학생들의 태도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어떠냐면은 교수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고 레슨을 하고 이제 교육을 하는데 학생들이 그때 한 40여 명 있는데요. 움직임이 없어요. 석고상들 같습니다. 눈만 딱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라도 배우려고. 무섭습니다, 경쟁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야, 우리나라 학생들과의 그걸 비교가 갑자기 되면서 참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니, 중국은 다 멈춰 있는가 봐요. 공기도 멈춰 있고 공기도 멈춰 있고. 사람도 멈춰 글쎄 있고. 말입니다. 네. 네, 다른 질문. 네, 다른 질문 받아볼게요. 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꿈과 함께 해오면서 정해놓으신 좌우명 있으신가요? 물론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좋은 그 글귀들이 마음에 와 닿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성실하고 교만하지 말자. 예. 그 두 가지를 꼽고 있고요. 성실은 제 중학교 때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예. 네. 제 중학교 때 친구는 성실이라고. 성실. 예. 그만하시죠. 갑자기 성실이가 생각이 나서. 자, 맞아요. 진짜 성실하면 꿈에 더 빨리 가깝게 갈 수 있어요. 물론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성실한 만큼 가깝게 갈 수 있겠죠. 영화 그 어거스트 러시 혹시 보셨나요? 제가 그렇게 많이 영화를 보지 못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거기 이제 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기타하고 엄마는 첼리스트인데 걔가 막 그 영화 내용상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버려졌어요. 근데 기타를 딱 보는 순간 이 슬래핑을 막 하면서 태핑한다 그러나요? 막 기타 연주를 하는데 막 영화 보는 내내 그 영화 막 아주 상업적인 영화는 전혀 아닌데요. 막 심장이 막 콕콕콕콕 뛰더라고요. 기타가 주는 어떤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즐거움이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근데 그거를 제작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 바로 김희용 씨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함께한 청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좋고 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거를 다 똑같은 비율로 다 모아서 한 상자에 이렇게 담는다고 하면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흙입니다. 흙. 모든 광물을 다 모아서 모아놓으면 결국은 흙인데 큰 가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면은 그 꿈이 예를 들어서 구리라는 꿈을 가지면 그 구리의 함유량을 높여주세요. 네. 많이 높여주세요. 그러면 그게 분명히 빛을 발할 날이 있을 것이고 금이라는 걸 꿈을 갖고 계시면 금의 비율을 높여주세요. 나머지는 많이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아니게 다 모아놓으면 흙입니다. 물론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이런 사람 이외에는 불가능한 꿈이고 하나를 열심히 잘 하면은 분명히 희망이 이루어진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웃음 빈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참 웃음에 인색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억지로 웃는 거짓 웃음도 진짜 웃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웃음을 잃지 않는다면 자신에게도 좋은 결실과 행복이 다가오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행복이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웃으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토크 콘서트 화통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화통 멘토와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about nothing and everything all at once. I am one of those melodramatic fools, neurotic to the bone, no doubt about it. Sometimes I give myself the creeps. Sometimes my mind plays tricks on me. It all keeps adding up. I think I'm cracking up. Am I just paranoid? Am I just up? I went to a shrink.